네, 시장의 분위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개선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코스피도 상승폭을 좀 더 키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흐름이 좋죠. 계속해서 가파르게 외국인의 수급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매매 최고수의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오늘 미국 시장 대비해서 괜찮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좋습니다. 순환매 전략으로 항상 얘기해 주셨던 만큼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었던, 미리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계속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또 여기서 원익 IPS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 제가 봤을 때는, 변곡점에서 지수가 선반영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백 지금 차트인데, 요새 뭐 한 이틀 정도 왔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변곡점으로 얘기하면은 딱 9일, 10일째 되는 날 저점이 나오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되게 이종복이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약세장은 3일 이상 세게 올라가지 않는다. 요런 게 이제 좀 부담이 사실 되긴 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까지 올라가면 3일째 올라가는 거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이 11,20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타진을 좀 해드렸어요. 우리나라가 310 위에 최고로 우리가 이제 낮춰서 얘기할 때 11,200 정도는 와줘야 그 310에 대한 어떤 그게 강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화면에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빼고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니까 화면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이 창에서 바로 갈게요, 여러분. 이 창에서 바로 가면 이게 컴퓨터를 그래서 요새 뭐 AMD나 이런 쪽이 조금 반등이 좀 나오나요,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이크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추세 자체가 역배열인데 왜 이종복이가 이쪽 반도체 섹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타진을 해드리냐면 지금 나스닥 시장을 데리고 갈 것은 이쪽밖에 없어요. 애플을 보면 각이 엄청나게 가파르죠. 그 다음에 60일선이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게 그냥 쭉쭉쭉쭉 치고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하고 테슬라. 테슬라는 뭐 요번에 뭐 트위터 관련해갖고 뭐 이슈도 있고 이 차트가 이게 돌아서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 정도 유지를 시켜주려면 뭐가 가겠습니까?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자 마이크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빠졌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저항이야 뭐 투자자들이 알아서 봐야 되는 거고 이종복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못 가도 60달러, 뭐 65달러까지 돌파 시도가 나오면 좋겠죠? 이런 흐름 자체가 요거 먹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텔도 보면 완전히 역배열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AMD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완전 날바닥에서 돌리고 있죠. 아까 애플하고 조금 다른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도비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돌 때가 이제 된 거고 얘들이 돌아야 되죠. 엔비디아는 돌았고요. 단기 추세는 넘어갔는데 이 추세가 이제 문제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175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쪽이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고 뭐보다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제약주도 계속 얘기해 주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더나입니다. 돌고 있죠. 이게 더 완벽하게 지금 돌고 있죠. 역배열에서 급등주 패턴으로 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노피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어제 방송이 이 얘기 했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장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다.
뭐가 제약주가 어제 해드렸죠. 이거죠. 반도체 섹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제약주 섹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환매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섹터 자체가 정통 섹터는 반도체고 미국과 연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은 선별인데 뭐 어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깝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왜 깝깝한지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오늘 현대바이오 또 세게 올라가죠. 이런 주식을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여러분. 41,000원에서 이거는 특징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41,000원에서 만원대까지 앞자가 3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돌았단 말입니다. 돌면 올라가는 거죠. 이 시간에 낚시꼬리 좀 자주 얘기해 주죠. 이렇게 낚시꼬리.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 이쪽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정통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SK 바사, 바이오팜하고, 그 다음에 녹십자. 근데 녹십자는 아직은 돌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쪽. 이제 살짝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 종목 스타일이죠,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미리. 남들 쳐다도 안 보는 위치에서 순환매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도 급등인데 마주보는 고점이니까 이런 건 기술적으로 한번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보면 선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테마주는 건설기계 테마주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변곡점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할 거는 좀 실현하면서 움직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진행자 또 코멘트 나왔듯이 원익 IPS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올라가죠. 그 121선이면 3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을 하락 추세의 주식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지가람은 못 따라 붙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환매를 예측해서 지금 이런 주식이 이렇게 움직일 걸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미 여기서는 내가가 맞죠? 이 종목이가 이거 24,000원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주식입니다. 이게 벌써 29,000원. 그러니까 이걸 눈치만 보고 있다 보면은 현대건설기계처럼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가 원익 IPS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24,000원대 얘기할 때의 어떤 그런 흐름의 주식 위치는 제약주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 상황이 지수의 이제 변곡점에서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요. 지금 전통적으로는 반도체 중심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네옴시티가 있는 상황, 그리고 원익 IPS를 보고 있으면 종목 예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 제가 그죠? 미스터 진단처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릴 때가 됐는데, 이게 원래 금요일 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은 안 띄워놨어요. 나중에 제가 변곡점 지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선물지수 310 안착 체크인데 삼성전자도 61,500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거 여기서는 이 화면을 가는 게 좀 낫겠네요. 드디어 그죠? 여기 보다 보면 이제 뭐가 드디어냐면 추세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추세선. 이 맨 끝단에서 찍어 눌렀던 자리, 지난 8월달 자리, 그 추세선의 끝단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수 선물로 얘기하면 312짜리입니다. 종합으로는 2,400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려있는 이 종목 화면에 보시면 추세선 맨 끄트머리가 이제 여기 320을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동안 여길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돌파를 하고 밀리느냐, 아니면 목전에서 밀리느냐에 따라 또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저것은 CPI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이 종목이라도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너무 셉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도체가 역배열이고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했는데 역배열 아닌 주식이 어디 있어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역배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은 2차 전지 펫배터리 이쪽이 정배열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은 역배열에서 급등주가 된 거고, 그럼 역배열 패턴의 종합과 유사한 쪽은 제약주하고 이 시간에 가끔 얘기해드렸던 그렇죠? 아, 근데 저 차량용 반도체만 얘기하면 거기가 지수가 고점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진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화면은 지금 뭐 미처 안 열어놨고 시간 아까우니까 이종복의 그 미스터 진단 우리 이건 진행자도 뭐 가끔 들으셨죠? 변동성 축소 시나리오를 완투로 제가 얘기했어요. 예, 변동성 축소 시나리오 2에서 얘기했던 환율입니다. 이제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최근 3일 동안에 밀렸죠. 1380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추세 패턴을 보면 위에서 박스권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페넌트라고 해가지고서 하락 패턴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요 1380을 깨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은 1350입니다. 그러면 320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종복이가 장담은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1380을 깨고 쫙 밀리느냐, 아니면 1380을 안 깨고 버팅기느냐에 따라 이제 지수 흐름 예측하면 되죠. 1380을 안 깨고 버팅기면 1400대로 한번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305나 300 쪽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그건 무슨 기회다? 여러분, 그게 절호의 매수 기회. 그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봤자 이걸 깨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봤자 여기를 못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밀릴 땐 이걸 깨면 그때는 1350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CPI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 저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달러입니다. 달러가 원래는 먼저 신호를 보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달러 차트만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달러 일봉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환율 얘기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1380에서 1420으로 만약에 간다면 여기 달러가 110달러에서 112달러로 올라간 이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달러가 먼저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환율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팍팍팍팍 밀리는 것은 환율이죠. 그럼 이제 달러는 110달러를 깨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7.5달러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밀리면 누가 봐도 이건 꺾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환율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는데, 하필이면 중간선거가 내일이고 CPI가 목요일이다. 근데 종합은 310단까지 왔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한 바퀴 도는 상태에서 역배열 패턴에 가장 못 간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제약주만 순환매만 나오면 주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310을 안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애청자분들 또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 295를 돌파하면 300에서 305가 확 열린다는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10월 28일 미스터 진단에서는 312짜리로 여러분들한테 단을 높여준 거고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310 안착 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고,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병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와, 실시간에 지금 정신없이 참 움직이는데, 그쵸 여러분? 예. 삼성전자 보다시피 62,5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갖고 여기 세게 넘어간다를 우리가 기도하기에도 또 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일자도 27일이고요. 삼성전자 62,500원 부근부터가 단기 저항권으로 가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밀리면 또 간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오거나 저항권으로 오면
그런 주식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한번 하는 거고요. 요건 특징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무거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8%. 이건 완벽한 또 이중바닥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거래가 실려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만 올라와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이제 단중기 병행에 요거 이제 움직임이 좀 양호해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저는 LG 디플은 웬만해서는 뭐 투자자들한테 매수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거 특징주로 오늘장 이쪽이 세니까 특징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봤고, 저는 원익 IPS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동부 하이텍 같은 거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요런 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돌아야죠. 거래가 실리면서 돌으면 뭐 한 47,000원에서 5만 원대 정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타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IT 섹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는 뭐 특별히 그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좀 거시기 하고, 로봇 관련주 얘기해야죠. 당연히. 자, 레인보우 가죠, 여러분. 요게 11월 3일 날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주식. 근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안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는 61선하고 마디가. 그러니까 이제 61선이면은 31,800원이거든요. 마디가는 32,500원. 그 정도가 이제 물량을 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종종 얘기 잘 해드리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가면 정배열로 돌아서는 거죠. 이런 건 차트 미인주.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병행의 기본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오후에 잘 녹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